네, 안녕하세요. 코드 포유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이창윤입니다. 네, 먼저 저희 팀의 프로젝트명은 Beauty for You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의 주제는 CRM이라고 고객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네, 시작하기 앞서 목차부터 보시면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제 CRM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이 CR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린 다음에 이 CRM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중요한 접근 방향성과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기능을 만들 때 만들어진 핵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팀 구성과 역할을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협업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 프로젝트 계열을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가지고 저희 먼저 프로젝트에 있어서 핵심 기능 한 번 더 설명해 드린 다음에 시연 영상을 시청하고 시연 영상을 통해서 중간중간 저희 기능에 대해서도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 드린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 배포 환경과 시스템 아키텍처를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러블 슈팅과 향후 과제 및 고도화 방안을 알아본 다음에 이제 Q&A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네, 저희 CR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CRM이라고 하면 고객을 유지시키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객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런 인사이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CRM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CR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올리브영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브영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고객을 유치시키고 관심이 이끌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프로모션이 고객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 프로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과 프로모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임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는 네 가지 스텝으로서 좀 방향성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강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프로모션을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모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대화의 장을 몇 가지 더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좀 팀원들 간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고객 경험 향상에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고객에 특화된 알림 메시지도 보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프로모션의 성과가 좀 더 증대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향성을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성과 극대화에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프로모션의 제품 조합 같은 거를 좀 더 추천하면서 프로모션을 만들게 되면 프로모션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는 조합 추천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프로모션에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통계 내가지고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떤 프로모션에 있어서 제품군으로서 좀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성과에 있어가지고 증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조합 추천이라는 기능을 넣었고 개인화 알림 서비스라 해가지고 좀 더 개인의 알맞게 프로모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맞춤형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시키면서 매출과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원에게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조금 증가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일정 관리를 통해서 팀 일정과 프로모션 일정을 메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채팅과 팀 게시판
이라는 이 두 가지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좀 더 협업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팀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5명의 팀으로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박설빈님은 시큐리티를 통해 가지고 인증과 인가를 책임지셨고요. 레디스를 활용해서 토큰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SSE 기반의 간방향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 알림 기능을 담당하셨고 GitHub 액션즈를 통해서 CI/CD를 구축하셨으며 ECS 기반의 컨테이너화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저희 프로그램의 배포를 담당하셨습니다. 네, 신민철님은 채팅 기능을 담당하셨는데 웹소켓 기반으로 스톰프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셔가지고 실시간 채팅 기능을 담당하셨고 또 추가로 이미지를 또 보내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이미지를 AWS S3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면서 이미지에 대한 관리도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미지에 대한 미리 보기 기능을 넣기 위해서 AWS 프리사이드 URL을 사용해서 이미지에 대한 권한과 유효 시간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채팅에서는 또 URL도 넣을 수 있게 해가지고 해당 URL에 대한 공유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세령님은 ELK라고 해가지고 엘라스틱 서치랑 로그스탯이랑 키바나라는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로그 분석 및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셨고 오픈 서치를 활용해가지고 검색 기능에 있어가지고 상품이 되게 많게 되는데 상품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상품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담당하셨고요. 또 메인 페이지에서 저희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메인 페이지에서 좀 눈에 확 띄는 기능이 이제 기간별 매출 증감률 조회 기능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품 관리 기능도 추가로 담당하셨습니다. 네, 이창현님은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A8R이라는 연관 분석을 진행하셨고요. 이 연관 분석을 통해 조합 추천이라는 기능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상품에 있어가지고 리뷰 데이터를 모두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리뷰를 모두 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인 이제 제미나이 AI를 활용해가지고 리뷰 요약 기능을 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상품 통계 기능과 전체적인 리팩토링 기능도 하셨습니다. 황희수님은 이제 플라스크를 또 사용하셔가지고 혐오 필터링, 한마디로 개인화 추천 전략을 담당하셨고 프로모션 분석 기능을 담당하시면서 시각화를 위해서 차트 JS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고객에게 발송하는 메일 알림 발송 기능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네, 저희 팀의 협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 시스템 멘토님과 함께 주 2의 멘토링을 통해서 기술 자문 및 저희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같이 상의를 하면서 저희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강사님과 브리핑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방향성을 잃지 않는 프로젝트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노션을 활용해가지고 팀원들 간의 일정과 문서 관리를 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이제 멘토링을 할 때마다 멘토링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적어 놔가지고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거리를 계속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빌드와 배포 결과 알림을 슬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가지고 저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GitHub는 이제 GitHub 브랜치 전략은 디벨롭 브랜치랑 메인 브랜치 그리고 피처 브랜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메인 브랜치는 배포 환경으로서 작용을 하고 디벨롭 브랜치는 이제 기능을 개발하는 공간으로서 분리를 해가지고 좀 더 배포 환경에 대한 좀 안전한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의 코드 컨벤션을 적용해서 작업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서로 간의 코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PR 기반 코드 리뷰로 품질도 관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머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통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GitHub에서 몇 명 이상 승인을 받아야지 통합을 머지를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 팀원들 간에 코드를 서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핵심 기능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시연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프로모션을 만들게 되고
저희가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 프로모션을 만드는데 어떤 플로우로 흘러가는 게 좋은지를 좀 고민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시면서 시연 영상을 시청하시면 좀 더 재밌는 시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작아서 유튜브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게 메인 페이지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일정 캘린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은 팀 일정과 프로모션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오늘 직원이 로그인을 하자마자 오늘 뭘 해야 하는지 조금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제 매출 진감률 테이블인데 딱 로그인을 하자마자 눈에 띄는 저희가 오늘 어떤 상품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한눈에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보시면 일단 탑5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기간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만 보는 것도 아쉬울 수 있으니 이렇게 더보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보시면 저희가 본 게 일단 일간으로 봤을 때 산뜻 한결 수분이라는 상품이 가장 변동률이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프로모션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2024년 봄맞이 새학기 특별전에서 이번 상품이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차트에서 월별로 매출을 볼 수 있고 이전 연도랑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트렌드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리뷰 요약도 이렇게 오른쪽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한눈에 이 제품에 대한 상품평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추천 조합 쪽인데 해당 상품을 프로모션에 등록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당 상품만이 아니라 어떤 조합, 어떤 다른 상품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 해서 넣은 것이 이 추천 조합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달의 산뜻 에센스라는 것이 지금 이 산뜻 이 상품과 조합이 잘 맞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넣어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달의 선뜻 에센스도 검색을 한번 해보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달의 선뜻 에센스에 대한 것도 한결에 보게 되고 지금 달의 선뜻 에센스는 지금까지 적용된 프로모션 목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일정으로서 봄맞이 프로모션, 2025년에 봄맞이 프로모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아까 본 상품이 봄맞이 프로모션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만들려는 프로모션에 대한 상세 조회를 보게 되면서 프로모션의 타입도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봄맞이 특가라는 종류 프로모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봄맞이 특가라는 프로모션 종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이게 프로모션 분석 페이지인데 이렇게 보면서 2022년도랑 2024년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된 제품 리스트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두 선택된 프로모션에 대해서 적용된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뜻 한결 수분이 가장 1등으로 지금 2024년도 1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4등이었는데 매우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지금 2025년도에도 넣을 만한 상품이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혼자 아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거를 팀 게시판에 바로 캡처 기능으로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의 팀 게시판으로 가시면 이렇게 등록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로써 이 팀 게시판은 좀 더 집중된 주제에 대해서 좀 상세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달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요. 네, 이제 채팅 기능입니다. 이제 어쩌면 팀 게시판은 하나의 부서 내에서의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하나의 부서만 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채팅 기능은 다른 부서의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자 추가도 하고 사용자 목록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부서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채팅방 나가시면 자신의 채팅방 목록에서 사라지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채팅과 여기서 이미지도 추가를 할 수 있게 해서 이미지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도 넣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URL도 넣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영상에서는 보여주지 않겠지만은 URL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모션 관리 쪽으로 가게 돼서 이번 프로모션 2025년의 프로모션에 대한 것을 상세 조회를 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뜻 한결 수분이라는 상품을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로 가가지고 수정을 하면서 적용된 상품 목록인데 이게 적용된 상품 목록에서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고 여기서 또 체크박스가 있는데 여기서 체크박스를 해가지고 다중으로 선택하게 돼서 제거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했고 네, 이제 프로모션 알림 발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모션 선택을 하면 프로모션 예정인 것과 진행 중인 것에 대한 프로모션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프로모션에 대한 지금 이거는 특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알림 대상자 목록입니다. 그래서 알림 발송을 하게 되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이제 고객별 추천 실행을 방금 눌렀는데 여기는 이제 과거 데이터로 이제 알림 대상자 목록이 지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신규 한번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개인별 추천 상품을 다시 이제 리프레시를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고객별 추천 실행을 다시 누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알림 대상 목록이 다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메일이 발송이 되고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 남성 선크림 별이 수분. 한마디로 이창현 고객님은 지금 남성 선크림 별이 수분이 가장 제일 잘 맞는 추천 제품이라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외의 기능은 이렇게 상품 관리에 대해서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프로모션 관리에서 프로모션 종류도 넣을 수 있으며 이건 프로모션 등록입니다. 프로모션 등록에서 프로모션 명과 타입도 선택하고 시간, 기간도 설정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정한 다음에 프로모션 조개 상품도 여기서 이제 엘라스트 서치, 오픈 서치를 활용해가지고 검색 기능도 강화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할인율도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네, 그 외의 기능은 이제 지원센터 기능인데 지원센터 기능은 이제 공지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FAQ가 이제 Q&A 해가지고 Q&A에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달아주면 답변 여기 상태 쪽에서 답변 대기가 답변 완료로 바뀌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에서 완료를 권하면 그 작성자의 알림이 여기서 알림이 나중에 뜰 겁니다. 네. 네, 시연 영상 마쳤고 저희가 프로젝트에 사용한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SSE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알림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그래서 이 팀 일정을 등록을 하고 Q&A에서 Q&A 질문을 했는데 관리자가 답변이 달았다면 그거에 대한 알림도 오고 네, 그런 기능을 넣어서 이 직원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용자 편리성을 높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효율 필터링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고객 개인한테 제일 잘 맞는 상품을 DB에 저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프로모션 알림에서 개인화 추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 서치라는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제품이 많다 보니까 제품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한 검색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A-파이어리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조합 추천을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자면 최소 지지도를 만족하는 빈발 항목 집합을 찾고 그리고 빈발 항목 집합으로서 연관 규칙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생성된 연관 규칙에 대해서 신뢰도와 항상도를 계산을 해서 유의미한 규칙을 선별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같은 상위 카테고리에서 다른 하위 카테고리 조합 추천을 해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조합 추천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를 활용해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에 대해서 액세스 토큰은 블링 리스트로서 레디스를 활용하고 리프레시 토큰은 화이트 리스트로서 레디스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메모리로서 레디스는 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TDL이라고 해가지고 레디스에서 삭제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토큰의 만료 시간에 따라서 만료가 되면 삭제가 되게끔 하여서 토큰의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와 맵으로서 데이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큰을 찾는데도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탬프를 사용해가지고 채팅을 만들었는데 웹소켓만 사용하게 되면 URL을 계속 설정하게 돼가지고 조금 더 그 송수신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구현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스탬프를 사용해서 송수신 구독에 있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S3를 사용해가지고 이미지 관리를 진행을 하였고 프리사인드 URL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리 보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권한과 만료 시간까지도 이미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미지에 대한 보안성을 조금 더 증가시켰습니다. 저희의 CI/CD입니다. 이제 GitHub 액션즈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GitHub 액션즈에서 빌드가 성공하게 되면 머지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 아키텍처는 ECS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GitHub 액션스에서 빌드가 가능하게 되면 이러한 구조에서 배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를 하면서 트러블 슈팅이 몇 가지 있었는데 트러블 슈팅은 먼저 오픈 서치에 대한 트러블 슈팅이 있었습니다. 엘라스서치를 사용하게 되면서 개발 단계에서는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했는데 이거를 배포 단계로 옮기면서 엘라스틱 서치를 배포로 올리는 과정에서 좀 올리는 게 쉽지 않았어가지고 오픈 서치를 활용하는 게 관리가 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그레이션 트러블 슈팅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픈 서치를 활용하게 되면서 스프링부트 3.0과 호환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서치 포크 메소드를 제거한 후 오픈서치 네이티브 메소드로 전환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3 이미지 미리 보기에서도 프리사인드 URL 설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컨텐트 디스포지션 헤더 추가를 원래 했었는데 이게 원래는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볼 건지를 설정하는 건데 이 미리 보기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헤더를 없애고 URL 설명만 포함해서 전송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향후 저희 프로젝트의 과제와 보도와 방안인데 알림 시스템도 지금 메일 발송만 있는데 메일 발송뿐만 아니라 SMS와 푸시 알림까지 해서 통합 알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고급 비즈니스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좀 더 해가지고 실질적인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하면 프로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분석 알고리즘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합 분석을 했을 때 A-파이어리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이는 좀 대규모 데이터에서는 시간이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 FP 그로스 알고리즘을 교체하면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Q&A 진행하겠습니다.